혹시 당신의 과거가 당신의 환경이 당신의 미래를 가로막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나요? 지워지지 않는 상처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절망의 그림자 속에서 홀로 흐느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가난하고 불행했던 소녀가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는지 그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를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주디 엘 헤즈데이의 저서 오프라 윈프리를 통해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닌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와 절망이 어떻게 가장 찬란한 별이 될 수 있는지 그 위대한 생명의 연금술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에서 가장 위대한 힘을 발견하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출발선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프라 윈프리의 출발선은 선이라기보다는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구덩이에 더 가까웠습니다. 1950년대 미국 남부 미시시피, 가난과 인종차별이 피부처럼 따라붙던 시절, 그녀는 사생아로 태어나 할머니의 손에 자랐습니다. 감자 포대로 만든 옷을 입고 바퀴벌레를 친구 삼아 놀아야 했던 지독한 가난. 하지만 그녀를 더 깊은 어둠으로 밀어넣은 것은 9살 때부터 시작된 끔찍한 성적 학대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들로부터 당해야 했던 그 고통은 그녀의 영혼에 깊은 흉터를 남겼고, 결국 14살에 미혼모가 되어 아들을 낳지만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의 연속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도 이 절망의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를 불행한 피해자로 규정하고 평생을 원망과 체념 속에서 살아갔을 겁니다. 이것은 심리적으로 학습된 무력감에 빠지기 가장 쉬운 조건이죠. 마치 반복적으로 전기 충격을 받은 강아지가 나중에는 문이 열려 있어도 도망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처럼,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반복적으로 겪으면 우리의 마음도 스스로 포기하고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오프라의 삶은 그야말로 이 무력감의 완벽한 실험실과도 같았죠.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피해자의 자리에 가두기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그 끔찍한 경험의 조각들을 모아서 세상과 타인을 이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마치 심한 감기를 앓고 난 뒤에 더 강한 면역력이 생기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뒤에 오히려 이전보다 더 단단해지고 지혜로워지는 놀라운 변화를 겪습니다. 부러진 뼈가 다시 붙을 때 그 부분이 더 단단해지는 것과 같죠. 전문가들은 이를 외상후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은 상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처와 맞서 싸우는 투쟁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프라의 삶이 바로 그 투쟁의 증거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외면하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고통의 의미를 끊임없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불행했던 과거는 훗날 그녀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공감 능력의 원천이 되었죠. 학대의 상처는 타인의 고통을 듣는 귀를 열어주었고, 가난의 경험은 작은 성공에 감사하는 마음을, 인종차별의 기억은 소외된 이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선물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뇌에서도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끔찍한 기억은 우리 뇌의 비상벨, 즉 편도체를 고장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상처를 이겨내려는 노력은 뇌의 사령관, 즉 전두엽을 훈련시켜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을 오히려 더 발달시킨다고 합니다. 즉, 그녀는 자신의 불행을 뇌에 새겨진 상처로 남겨두지 않고 의식적인 노력과 성찰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는
고등기능으로 변환시킨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끔찍한 수용소 경험을 담은 그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통해 이렇게 말했죠.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끔찍한 자극에 좌절로 반응하는 대신에 성장으로 반응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가장 아픈 상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당신은 그 상처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오프라의 이야기는 증명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절망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힘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요. 세상에 없던 토크쇼, 진정성이라는 무기. 1980년대 중반 미국의 텔레비전 토크쇼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주제들로 가득 찬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호스트들은 마치 검투사처럼 게스트들을 몰아붙이고 시청자들은 그들의 싸움을 관음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바로 그때 시카고의 한 아침 방송에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였습니다. 그녀는 이전의 어떤 호스트와도 달랐습니다. 그녀는 게스트를 신문하는 대신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들의 고통에 함께 눈물을 흘렸으며 자신의 아픈 과거와 약점까지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체중 문제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불행했던 과거 때문에 얼마나 방황했는지를 고백할 때 시청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성공의 아이콘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고 고뇌하는 한 인간을 만났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더 오프라 윈프리 쇼를 전설로 만든 진정성이라는 무기였습니다. 수년간 용기와 인간관계에 대해 연구해온 브레네 브라운은 말합니다.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의 가장 정확한 척도라고 말이죠. 우리가 자신의 불완전함을 드러내고 솔직해질 때 비로소 타인의 깊은 유대감과 신뢰를 형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프라 윈프리는 이 취약성의 힘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고 방송 전체를 통해 실천했습니다. 그녀의 쇼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오락의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이 자신의 상처를 고백하고 위로받고 함께 성장하는 거대한 집단 상담의 장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공감대 형성의 비밀은 뇌과학적인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뇌에는 따라쟁이 세포, 즉 거울 뉴런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감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치 내가 겪는 것처럼 똑같이 느끼게 만듭니다. 우리가 슬픈 영화를 보며 주인공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도 바로 이 세포들 덕분이죠. 오프라가 방송에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고 온 마음으로 게스트의 이야기에 몰입할 때 시청자들의 뇌 속에 있는 이 따라쟁이 세포들은 강력하게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프라의 감정을, 게스트의 아픔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며 깊은 감정적 연결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계산된 연기로는 절대 불가능한 오직 진정성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라. 당신은 세상과 가장 강력하게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흑인 여성이라는 당시 방송계의 핸디캡을 약점으로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당당히 드러내며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힘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뚱뚱한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체중과의 전쟁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며 수많은 여성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세계적인 리더들을 연구해온 빌 조지 교수는 위대한 리더들이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을 따르는 대신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 즉 내면의 나침반을 따라 행동한다고 말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방송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내면의 나침반을 가진
리더였습니다. 그녀는 시청률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거나 광고주를 위해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진심과 시청자들의 약속만을 기준으로 삼았죠. 그 결과 시청자들은 그녀를 단순한 방송인이 아닌 믿고 따를 수 있는 인생의 멘토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성공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비즈니스든 인간관계든 인생이든 가장 강력한 성공 전략은 바로 나 자신이 되어라는 것을요. 당신은 지금 어떤 가면을 쓰고 있나요?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당신의 진짜 모습을 얼마나 숨기고 있나요? 오프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당신의 상처, 당신의 약점, 당신의 진실된 모습이야말로 세상과 당신을 연결하는 가장 위대한 힘이라는 것을요. 성공을 넘어선 성공, 선한 영향력이라는 제국. 더 오프라 윈프리 쇼가 종영될 무렵 그녀는 이미 단순한 방송 진행자를 넘어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고 그녀의 말 한마디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죠. 사람들은 그녀가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부와 명예에 집중했지만 오프라가 진정으로 추구했던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선한 영향력이라는 더 큰 목적을 위해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를 성공한 부자에서 위대한 리더로 격상시킨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심리학의 거장 에이브러함 매슬로는 인간의 욕구가 채워지는 단계를 설명했죠.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안전한 소속감, 존중의 욕구가 채워지면 인간은 마지막 단계인 자아 실현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 단계에 이른 사람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자신을 넘어선 더 큰 가치, 즉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하는 강한 동기를 갖게 됩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삶은 이 이론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지독한 가난과 학대 속에서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던 그녀는 방송을 통해 경제적인 안정과 사람들의 인정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상에 섰을 때 그녀는 거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 세상에 환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제작사들을 통해 흑인과 여성이 주인공인 컨텐츠를 제작하며 미디어의 다양성을 확보했고 오프라의 북클럽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독서의 세계로 이끌며 미국 전체의 지성 수준을 높였습니다. 그녀가 책을 한번 추천하면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는 오프라 효과는 그녀의 영향력이 단순한 인기를 넘어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신뢰의 상징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불확실할 때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들의 선택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프라가 책을 추천하면 사람들은 오프라가 선택했으니 분명 좋은 책일 거야 라고 믿고 서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곧 좋은 선택이라는 보증수표가 된 셈이죠. 그녀의 선한 영향력은 오프라 엔젤 네트워크를 통해 정점에 달합니다. 그녀는 시청자들에게 여러분의 작은 동전이 모여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호소했고 사람들은 그녀의 진심에 응답했습니다. 이 자선단체는 전 세계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짓고 재난지역을 돕는데 수천만 달러를 모금하며 기부 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다른 사람을 돕는 이타적인 행동은 우리 뇌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만드는 호르몬을 분비시킨다고 합니다. 즉, 남을 돕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기도 한 셈이죠. 오프라는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에게 이 돕는 행복을 경험하게 해줌으로써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동시에 시청자들을 자신의 삶까지도 풍요롭게 만든 것입니다. 그녀의 최종 꿈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오프라 윈프리 리더십 아카데미를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과 같이 불행한 환경에 처한 소녀들에게 최고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을 미래의 리더로 키워내고자 했던 이 프로젝트는 그녀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철학, 즉 상처를 별로 만드는 연금술의 완성이었습니다. 위대한 리더십의 비밀을 연구해온 사이먼 시넥은 위대한 리더와 조직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왜 하느냐에 집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프라 제국의 왜는 명확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최고의 삶을 살도록 돕는다. 그녀의 모든 사업과 활동은 이 강력한 왜를 중심으로 움직였고, 바로 그것이 그녀를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드는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당신의 성공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당신이 정상에 섰을 때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나 혼자 빛나는 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비춰주는 밤하늘의 은하수가 되는 것임을 말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삶은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당신의 과거가 어떻든, 당신이 어떤 상처를 가졌든, 그것은 당신을 주저앉히는 장애물이 아니라 당신을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당신의 가장 아픈 상처는 세상을 밝힐 가장 빛나는 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